이제 그렇네. 이 내부 투쟁만 하는데 그 내부 투쟁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인사고요, 이권이에요. 인사와 이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당권. 근데 이쪽은 당권 플러스 집권 여당이니까 인사와 이권을 둘러싼 투쟁이 엄청나고 인사가 투쟁이 한번 끝났잖아요. 청와대 인선하고 뭐 이제는 이제 기관장들 공기업들 인사 남고 이제 민주당 똥 싸지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거 빨리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저 자리를 먹고 싶은데 그건 건데 여러분 문제는 민주당 누구를 내쫓는 게 공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자기 사람이라는 걸 스펙이 됐건 뭐 기획서가 됐건 내가 이력서가 됐건 내가 이 기관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누구 라인이야. 응? 아니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운한 사람들이 또 지랄하기 시작해. 내가 공을 세웠는데 왜 나한텐 자리를 안 주지? 라고 하는 서운한 인간들이 또 지랄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야 요번에 1번 인사가 끝났고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2번 인사가 돼 있는데 야 내가 대기 번호 1번이야 라고 확인을 하고 싶은 인간들이 지랄 개지랄들을 한다고. 요번에 인사를 내가 못 들어가는 건 참겠는데요. 다음에도 안 들어가면 진짜 지랄할 거예요. 라고 이 대기표 뽑으면서 그냥 얌전히 대기표 보고 저 대기표 1번 맞아요? 정도가 아닌 게 이게 대기표 1번 맞죠? 씨발 이거 나 안 해주면 나 지랄할 거야. 막.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 대기표 흔들면서 누구한테 줄 서야 되나?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윤핵관 찾아가자. 여기도 산만리 이지랄하고 있어요. 씨발. 아, 누구야? 누구야? 뭐 장재원이야? 권성동이야? 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자리. 야 이거는 문화부 쪽 자리면 문화부 쪽은 누구 라인이야? 막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을 가면 어느 쪽이 뭐 권성동한테 할당된 거냐? 장재원한테 할당된 건 누구냐? 아니 지금 보면 저기 이게 보면 윤석열 친일 검사들이 진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거의 공기업 장관 가는 거 공기업 사장 가는 거나 이거는 그쪽은 그쪽 아니야. 저기 지금 봐서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장관 쪽하고 이걸 다 어떤 라인인가 이지랄들 하고 앉아 있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제 그 속을 보면 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좋아. 누군가가 그거에 할당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맞게 그 공공기관이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제에 적합한 뭐 그룹 활동이나 논문이나 어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 이런 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론화 없어.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런 공론화가 없어. 야, 요번에 그 기관엔 무엇이 과제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 사람이 진짜야.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건 줄을 안 탔지만 그런 거 없다니까 씨발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딨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서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의 본질이 여러분 토호정당인데 이 토호정당 지역 맹주들 연합정당인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측근인 걸 내세워요. 자기 자신들이. 내가 요번 대통령 만드는데 하면서 내가 공을 세웠어. 그러면서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 대통령 찍게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가 그 동네 맹주야. 그러면 그 동네에서 대통령 찍은 표는 다 자기 덕에 찍은 표야. 씨발. 이제 대가리가 아파지지. 잠깐만, 강원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은 표가 저 집이 강원도 맹주 저분의 노력 때문이야? 충청도에서 저 표가 그분 표라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 대구는 여기는 그분들은 진짜 인정. 거기는 완전히 그분들이 천홍성이란 거 인정. 잠깐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경상남도의 표가 진짜 부산하고 경상남도 표가 저 지역 민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긁어모은 표라고? 진짜일까? 잠깐만 선거 때 뭐지? 아니 이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토정 이런 분들의 이게 지역 맹주들은요 대통령 측근임을 내세우는데 그분들이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세요. 되게 아이러니죠. 왜 그분들이 대통령제에 대한 그 거부감이 되게 세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대통령한테만 고개 쪼아리면 돼요. 검찰, 경찰, 아유 씨발 그 검찰, 경찰 이 존만한 새끼들이 어떻게 나를 건드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응? 그래서 우병우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병우가 김영삼의 그 후원이고 그 동네 유지였었던 사람을 수사했더니 통영으로 발령이 나더라. 그래서 우병우가 아 깝치면 안 되겠구나를 여실히 이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 깨달았던 순간이 그때다라는 일화가 있잖아요. 경상도에 이렇게 순환 근무돼서 경상도 쪽 발령받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후원인 동네 유지가 양아치 짓을 하길래 그걸 수사했더니 하지 말라는 얘기 나왔는데 정의감 넘치던 초임 시절에 우병우는 그 수사를 밀고 나갔고 그 다음에 지방 완전히 꾸트러 야야야 너 하지마 왜요? 발령 났어 뭐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방 호족들은요 여러분 검사 나부랭이라고 검사 나부랭이 어디시 응? 무슨 나부랭이가 그런데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좆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 자체한테는 이렇게 쪼아리면 말이에요. 대통령 권력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 권력 그 자체는 싫은 거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래서 뭐를 선호해요? 그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면서 대통령 측근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던데 그들은 대한민국 호족 세력은 내각제 론자이자 대통령 측근 추구자들입니다.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을 땐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조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각제가 돼서 다시는 자기들의 이 정치 카르텔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싹을 말리는 거. 대통령과 검찰 권력 없애고 그냥 동네 경찰이나 자기 관할하에 있는 동네 경찰, 지방 경찰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민주당과 일명 박근혜 탄핵 세력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들 특히 앞으로 우파 대통령들은 탄핵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경주지청이에요 IJ님? 그렇군요. 아무튼 우병우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파 대통령이 탄핵에 심하게 노출? 박근혜 대통령 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정책 문제가 많았어. 그래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탄핵파 특히 부산파의 배신이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구국의 인력? 아니에요. 자기의 이권 특히 LCT를 나는 주목하는데 LCT 지금 다 잊고 있죠. 다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좌우 부산 카르텔의 합작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다 연결돼 있었다. LCT 알아보다 보니까 씨발 이거 뭐 민주당이고 좌우 없네 이지랄 했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는 모두를 적으로 돌렸어. 측근들은 무능한 사람들로 깔고 그리고 측근들이 이권을 추구하면서 정적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 최순실 이런 거 관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진당, 민주당 그리고 비박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무모한 정치를 했지. 대통령 권력으로 모두를 그렇게 통진당, 민주당, 비박까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국회 200석과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거죠.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한 거는 실수를 한 거고 그 탄핵을 했었던 그 세력들 통진당 세력, 민주당 세력 그리고 비박 세력들 이들의 이해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측근들한테도 지금 해당이 된다고. 윤석열 측근들은 윤석열의 위세를 얻고 있지만 윤석열의 위세가 자기들을 통제할 정도의 힘을 가지는 건 원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윤석열의 위세로 세상을 자기네들이 뭐 검찰 뭐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를 다 치고 통제할 힘을 가지길 원하지. 응?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길 통해서 윤석열의 위세를 자기네들이 빌려 쓰길 원하지, 그 위세가 너무 막강해져서 자기네들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세가 강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지금 우파 정치, 이게 당에 세력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당내 세력이 있는 사람도 탄핵을 당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로 이 지방 호족들을 제압을 해요. 그들과 동맹 세력으로 가는 거지.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금감원, 그리고 뭐 이쪽에 금감원하고 이런 계열 권력기관들, 국세청, 뭐 국정원, 법무부 장관 이런 데에 검찰 친위대가 깔리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검찰 친위대가 권력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권은 윤핵관, 권력은 검찰 친위대, 약간 이런 구조인데 언제고 윤석열과 검찰 친위대는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당 내의 토호 세력들, 그들이 뭐 이제 뭐 펀드가 됐던 뭐가 됐던 수사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민주당하고 좌파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에게 힘을 뺄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자, LCT 얘기했지만 여야 없는 그 아사리판 다 한번, 여야 없는 아사리판이었던 LCT, 우병우가 LCT를 쳐서 우병우가 김무성을 치려고 했었던 그게 LCT였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 투쟁에. LCT를 우병우가 수사 지시를 하고 뭐 기타 등등하고 뭐 그때 새누리당 내부에 박근혜 비박들을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비박들이 저쪽 민주당하고 손잡고 탄핵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들이 최순실을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아사리판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지. 자기네들 내부 투쟁을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오니까. 응? 저는 그 민주당하고 좌파들하고 다 얽혀있는 이 내부, 이 정치 카르텔들, 이 네트워크, 이 탄핵파들의 네트워크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여러분, 응? 여의도를 여러분 여야로 구분하지 않는 건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권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권으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권력투쟁이 8월에 끝나면요, 9월부터는 윤석열과 검찰 친위대가 당권으로 접근하는 걸 막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검찰 친위대는 여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고리는 김건희 여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좌파에서는 줄리, 김건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패대기 쳐내놨고, 우파에서도 상당 부분이 김건희가 나댄다 뭐다 그러고 있지. 그리고 이거 저보고도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얘들아. 아무튼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사회가 김건희를 타겟으로 한 공격을 할 겁니다. 9월 10월에 아주 과관일 거예요. 민주당 내부 투쟁 끝나고 나면. 그리고 대통령의 다리가 풀리면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뭐 대통령실 개편 이런 거 6개월 지나면서부터 좀 나오고, 이제 저쪽 임기 다 된 기관장들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10월, 11월일 텐데, 그때부터 여러분, 윤핵관과 대통령 사이의 지금은 그 권력 관계가 대통령의 권력을 점점 인사나 그런 거에서 점점 대통령과 대통령과 친위대가 확장되어 가는 것과 윤핵관이 자기들의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대통령하고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저는요, 우파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자긍심 높은 양반들인데, 이분들 보면 요번에 이제 제가 교육감 과정을 보면서 분열은 되게 쉽고 조직 능력과 협상 능력은 대단히 미미해요. 미약해요. 그리고 남 씹는 거 오지게 좋아하는데 위에서 통제해 줄 수 있는 어르신도 없고, 그래서 우파 시민사회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귀족연합의 성격이 정말 강해서 귀족연합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파 토호 세력 그리고 우파 귀족연합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권력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파 정치가 대중성을 잃어요.
우파 정치가 대중성을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우파 정치 봐봐요. 완전 대중성 똥망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고 그때 새누리당을 봐보라고요. 대중성 자체가 똥망이라고요. 똥망, 똥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중을 우파로 이끌고 온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중을 우파를 지지하게 끌고 온 그 지도자들을 이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데 써먹다가 결국은 좌파들한테 희생양으로 갖다 바쳐요.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끌고 온 자신들의 지도자인 박근혜,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갖다 바치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키죠.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우파는 대중을 배신하고 대중에게 희생양을 던지는데, 그 희생양은 대중이 사랑했고, 대중이 우파로 모이게 깃발이 되었던 그들의 대통령을 버리는 방식으로 우파 귀족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은 좀 보니까 유승민 의원 약간 똥꼬집이지, 이권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업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 다 조율하고 있다, 이런 거로는, 그런 맥락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은 또 느낌이 다르지. 유승민 의원은 진짜 꽉 막힌 딸깍발이 느낌이고, 김무성 의원은 내가 나야, 이런 느낌이고 좀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그 둘도 이해관계가 겹쳤지. 박근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에 겹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같은 거, 민주당은요, 여러분, 지들 내부 투쟁 개 지랄을 하는데, 쟤네들은 여러분,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미친 지랄이건 뭐건 간에 평화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고, 민족의 얘기하고, 반일 얘기하고, 반미 얘기하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쟤네들 뭉쳐있다고. 열받으니 계속 감사해요. 내부 투쟁은 그 어느 집단보다 격하게 하지만 이권 존나 밝히죠. 자녀 미국 유학 보내죠. 로스쿨 보내죠. 의대 입학시키려고 지랄들을 하죠. 그 누구보다도 그런 거에 진심인 인간들이 또 골 때리게 반미, 반일, 친북, 평화, 통일, 애국의 길, 이런 거는 또 존나게, 우리가 보통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는 왜 저지랄들이야? 왜 반미하면서 이 새끼는 미국으로 유학 보낼까? 이런 거요, 있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 저 새끼들 여러분, 운동권 히스테리, 저 새끼들이 배운 역사, 저들의 국가론, 이런 걸 다 이해하면 저 미친 새끼들 행동이 일관되다는 게 또 이해가 되죠. 기본적으로 반역자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들이 애국, 반일, 반미, 공동체주의, 마을, 이런 거 외치면서, 우리 마을, 나는 손가 다 오글거려.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여러분, 오순도순 이지랄 하면, 지금 이 오순도순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고 지랄이야. 그런 거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참 평화롭게 살았지, 옛날에 우리가 배 곪고 살았지, 이 미친놈들아. 아무튼. 그런 미친 광기에 있는 저 새끼들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집단으로 우파가 다시 태어나길 저는 진짜 바라는데, 이미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되니까 후진국에서 우리한테 마약 팔아먹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이겼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가난한 국가였고 노동윤리가 바로 서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 많고 흥청망청하기 시작하니까 마약도 엄청나게 퍼지는 거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여러분, 법과 정비를 정비하고, 그러니까 이 보수가 여러분, 이
도약을 꿈꿔야죠. 전임 미답의 영광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보수 집단이 될 생각입니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미친놈 취급을 하는데 전 개혁 보수라는 말을 그 유승민 의원이 쓴 거에 대해서 개혁 보수의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좌클릭을 했다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보수의 개혁이든 방향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그 노선은 일단 리젝트 됐죠. 그리고 좌파 친화제, 그게 우리나라 좌파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걔네들이 하는 아젠다 같은 거를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의 방향성을 이렇게 좌우, 좌파 쪽으로 가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팍 하늘로 치솟는 방향성을 바꾸자. 좌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가 아니라 이 평면적으로 보자고 하고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도약을 제시하자. 이제 뭐 마가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는데 저는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말은 여러분 싫어요.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할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적이 없다가 저는 냉철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있는 그런 국뽕 있잖아요. 국뽕 그 환단고기 이런 그런 환빠 이런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쓰긴 어게인 붙은 이건 하고요. 우리가 위대해져 보자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역사상 첫 경험, 위대해지는 첫 경험 정도의 도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어게인이란 말에 들어있는 국뽕을 싹 빼고 한번 리얼리스트적 입장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위대하다는 게 선동이 아닌 그런 위대하다는 우리가 좆도 근거도 없이 선동하지 말고 위대하다라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고요. 값싸고 성능 좋은 인류 보편의 가치. 값싸고 성능 좋다라는 건요, 여러분 진짜 인류가요, 뭐 인종이고 나발이고 다 빼놓고 무조건 좋아합니다. 싼데 좋아. 그런 제품을 만드는 지금 우리 뭐 반도체 만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쁜 건 또 다 알아본다. 아름답고 문화가 있는 제품, 뭐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 고부가 가치 상품을 고부가 가치 인류 모두가 좋아하는 보고가 가치 만들어서 돈 존나게 벌자 이거야.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만들어? 소니가 여러분 그 RCA 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RCA 잭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게 헤드셋을 만들어서 그때 워크맨 80년대 돼 있듯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력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랑할 어떤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얘기죠. 21세기 프론티어로. 풍요의 기틀을 만들고 그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실업률 낮추는 도전을 하고 높은 주택 보급률에 도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 만들고 교육기관도 한번 만들게 도전하고 인류가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삶의 수준에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찍는 거지. 1980년대에 일본이 전임 미답의 삶의 그 부의 수준을 찍었잖아요. 전 세계 상장 기업의 50대 기업의 35개를 일본 기업이 찍으면서 그러다 미국한테 오지게 두들겨 맞고 찌그러졌지만 이거 식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식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뭐 먹는 거 엄청나게 밝히잖아. 식문화도 뭐 세계 3대 요리 터키 요리 뭐 불란서 요리 이태리 요리 이러는데 뭐 중국 요리 뭐 이런가요? 세계 3대 요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키, 이탈리아,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프랑스 요리는 이탈리아 요리 배워간 거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의 이런 식문화 뭐 영화, 음악도 지금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국제적인 꽤 높은 수준에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인류에게 표준을 던지고 아니 저는 19세기에 영국이 그랬고 20세기 미국이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못 될지 몰라도 21세기는 야 지금 이 난리통에 한국처럼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 한국이 세상의 표준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는 거고 옷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티셔츠 입잖아요. 영국 애들 이렇게 단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끼 입고 이렇게 입던 거에서 여러분 이 티셔츠 미국 새끼들 이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구멍 큰 거 하나 뚫고 여기다가 구멍 2개 뚫고 구멍 4개 뚫고 훅 입는 이런 옷. 미국이 청바지 티셔츠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의복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했잖아. 그러면 지금 21세기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옷은 어떻게 입는지
옷은 어떻게 입는 거고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인간을 어떻게 의료적으로 치료를 하고 공원은 어떤 게 어떻게 만들고 인간은 이렇게 치료받는 거고 공원은 이런 게 공원이고 도로는 이런 게 도로고 주택은 이런 게 주택이고 교육은 이런 게 교육이고 공연 문화는 이런 게 공연이고 문화고 스포츠는 이런 게 스포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영국이 만들었고 야구를 미국이 만들었듯이 또 21세기 지금 우리가 페이커 나와가지고 씨발 롤하면 한국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스포츠는 이런 거지라는 걸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누군가 인류 문명의 표준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라. 이런 게 여러분 위대한 거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꿈은 못 꾸나? 지금 문명의 대전환기라는 얘기예요. 선진국도 길을 잃었고 러시아도 길을 잃었고 중국도 길을 잃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길을 잃었다고. 이럴 때가 그러니까 새로운 강국이 나올 시기라고. 응? 이걸 왜 도전을 안 해? 도약을 꿈꾸는 보수, 위대함을 꿈꾸는 보수 집단 왜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냐고. 응?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고 구체적 실행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야 택배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택배 여러분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갱도 파고 여러분 하수도가 인류의 혁신이었어. 택배 지하에 여러분 레일 깔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띠르륵 해서 택배가 그냥 삑 하고 오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어느 정도 혁신이 벌어지겠어. 예를 들면 응? 구체적 실행 방법 탐색하고 물류는 어떻게 할까, 소비는 어떻게 할까, 핀테크는 어떻게 할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까, 주택은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까,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등등등등 구체적 방법을 실행하는 담론 만들고 논의하고 잡스럽고 쪼잔하게 누가 누구의 측근이네, 누구의 란이네, 윤심은 어디에 있네, 김건희 측근은 누구네, 장제원과 안철수가 어쩌네, 그 이해관은 누구네, 저게 준석이 라인에 저 준석이 쪽 라인 기자들은 누구고 장재원의 플레이어는 누구 언론은 언론사에 저 기자가 그러니까 장재원의 플레이어고 이준석의 플레이어들은 누구고 김건희 사진은 뭐 강신업부터 어떻게 돌고 윤심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검찰 측에서 아직 윤심이 가 있으나 등용 안 된 누구는 스탠바이는 누구며 앞으로 그쪽으로 줄을 내야지 될 거며 권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고 공천권은 누가 갈 거고 강원도 공천권은 누가 몇 번 어디로 가져가고 뭐 씨발 충청도는 어쩌고 저쩌고 이 개지랄 이런 거를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냐고. 이런 비영신 같은 존나 쪼잔한 얘기가 그게 정치예요? 이제 좀 고만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 그러니까 전 그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래. 시험 걱정하다가 시험 걱정하냐고 에너지 다 써서 정작 시험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봐. 지금 그 꼬라지야. 권력 잡는데 에너지 다 써서 정작 권력을 잡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머저리 짓을 문재인도 하더니 이 씨발 이 정부의 이 국민의힘 이 병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민주당 애들도 받고 여기도 지금 난 2번을 겪고 난 집권당을 지금 연속 2번을 겪는 거 아니에요. 초기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2번을 이 내부에서 보는 상황에서 이 새끼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양쪽의 그 팬덤으로 해서 자기 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 개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란 얘기를 안 해. 스템셀링 감사하고요. 열받으님 감사합니다.